학교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이전 학교에 50억 원이라는 혜택까지 내걸었습니다. 일몰제 도시공원 해결이 산 넘어 산입니다. 청주 매봉공원 주민들이 구룡공원만 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사관 가속기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청주 오창 유치 여부는 총선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이 계속 떨어져 오늘 오후 11시부터 청주와 충주, 제천 등 중북부 8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곳에 따라 밤사이 5mm 미만의 비나 1에서 3cm가량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큽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1도 분포로 오늘보다 10도 넘게 차이를 보이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충북 혁신도시가 학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된 고등학교 신설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요. 역시 학생 수가 문제입니다. 이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남아있는 14,000여 제곱미터 부지. 지난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단계부터 지금까지 텅 비어 있습니다. 애초 고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로 정해졌는데 아직 설계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답답하고요. 저는 그거보다 더 답답한 거는 24년이나 25년도도 확정된 게 없다는 거. 그렇다면 6학년 이하 모든 학부모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 지난해 충청북도 교육청이 설립안을 발표하며 가시화되나 싶었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 배치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 들어설 새 학교는 오는 2023년 3월에는 개교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도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에서 2차례 재검토 판정을 받으며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체 심사를 거쳐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남은 만큼 예정 시기는 맞추기 힘든 상황입니다. 재검토 사유는 기존 학교에 미칠 이른바 빨대 효과. 취약 예정 아동수가 불과 10년 뒤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설 학교에만 몰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인근 학교를 증축하는 방안이 제안됐는데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 공사 중에 좀 애들이 안전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이들 가르치는 그 학생 수 증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논란이 일자 도교육청은 연구 용역을 진행해 타당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은 피력을 할 거고요. 객관적인 정책 연구를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좀 가지고서 설립 계획을 좀 보완하려고 하거든요. 교육부에 예정된 정기 중앙투자 심사까지 남은 기간은 4개월 남짓. 그 사이 용역과 자체 심사 등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계획했던 고교 신설은 또 한 번 기약 없는 기다림에 들어가게 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일단 택지 개발로 인구가 이동하는 청주도 문제입니다. 한쪽에선 학교가 부족하고 한쪽은 학교가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를 지으려면 하나를 없애야 하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자 충청북도 교육청이 이전을 원하는 학교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병풍처럼 늘어선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청주 도심을 확장해 나갑니다. 2021년까지 3,500세대가 입주를 앞둔 가운데 이달 말 추가 분양이 또 이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앞 초등학교는 이미 포화 상태. 학교 신설 민원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 정도 계획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고 그럼 허가를 내주든가 무조건 안 되니까 니네는 절로 가라고만 하고서 건설사에 다 내주기만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들 신규 택지로 인구가 빠져나간 원도심 학교는 텅텅 비어갑니다. 출산율이 낮아 아이들은 줄어가는데 무작정 학교만 늘려 지을 수도 없어 하나를 지으려면 기존 하나를 없애거나 이전하라는 게 교육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인구 수평 이동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잖아요. 인구는 감소하는데 왜 그쪽에 학교가 신설이 돼야 되는가는 사실 인구의 수평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구도심 학교와 신설 학교 2개 학교를 다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폐교나 이전할 학교를 콕 찍으면 기존에 잘 다니던 학생들이 무슨 죄냐며 반발합니다. 지난 7월 청주 가경초를 상대로 일방적인 이전 재배치가 추진됐다 백지화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학부모가 자기가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없어지길 바라겠습니까? 저는 이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50억 원 안팎의 혜택을 내걸고 스스로 이전을 원하는 학교를 공모합니다. 청주 가경동과 복대동에 오는 2023년 2개 신설 초등학교를 개교하려면 기존의 일방적 이전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해 공모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자율 공모 방식은 없었고요. 저희 충북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서 하는 공모 방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공모를 받아 곧바로 연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 해당 명단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북의 인구가 164만 명을 넘어섰지만 증가세는 둔화됐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충북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수와 등록 외국인을 합해 164만 289명을 기록했습니다. 충북 인구는 지난 2007년 150만 명에서 2013년 160만으로 6년 사이 10만 명이 늘었지만 최근 6년간은 4만 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충북 6개 시군이 포함되면서 도내 81개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가 총량제 대상이 되는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연간 4톤 이상 배출하거나 먼지를 0.2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제천 단양 시멘트 공장을 비롯해 SK하이닉스와 LG화학, 청주광역소각시설 등 81개 사업장이 내년 4월부터 총량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량제 대상 사업장은 연도별로 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받은 뒤 할당량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습니다. 과학산업 분야의 공통 염원인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언제 어디에 들어서느냐인데 충청북도가 유치에 성공할지 여부는 총선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태양보다 100경배 밝은 빛과 천조분의 1초 단위로 순간을 잡아내 물질의 기본 입자를 관찰하는 초정밀 현미경 방사광 가속기. 포항에만 단 2대뿐인데다 만든 지 25년이 넘어 세계 수준의 연구를 하기엔 성능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마저도 쓸 기회를 잡기 힘들어 울며 겨자 먹기로 10대 넘게 보유한 일본 등 해외에 나가 연구를 진행하는 현실입니다. 외국에 가서 실험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그 보안 유지에 어려울 뿐더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비밀 같은 것들도 누설될 그 위험이 많습니다. 지속된 요구에도 별 반응이 없던 정부가 드디어 세계 수준의 방사광 가속기 구축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갈등에 따른 소재 부품 등의 국산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측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우리 산업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신속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기류 속에 여당 주최로 열린 토론회. 시기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먼저 입지를 정해야 하는데 전남 나주, 송도 등과 경쟁이 예상되는 충청북도는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가 적임지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국토의 중심이라는 접근성을 기본으로 바이오, 화학 등 수요 기업이 모여 있으며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화강 안반, 여기에 연구단지도 많은 중부권이 가장 적합하다는 설명입니다. 수요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연구나 산업용으로 썼을 때 비용이 관련됨이 어디가 가장 세이브가 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충북이 유리하다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2월쯤 공모를 통해 후보지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의 윤곽은 총선 이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청주 구룡공원 개발을 놓고 시민단체와 공무원들이 몸싸움까지 휘말리면서 갈등의 정점에 섰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석 달간의 민관 거버넌스의 완주 끝에 합의점을 찾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룡공원만 해결하는 것 아니냐는 다른 지역의 주민 반발도 터져나왔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석 달간 190시간의 회의를 거쳐 청주 도시공원 난개발 대책을 논의한 민관 거버넌스의 마지막 전체 회의. 중앙공원, 운천공원 등 우선 매입 공원 33곳, 도로와 녹지 보전 필수 지역 등을 정하고 구룡공원 1구역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시민 모두의 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한범덕 시장님을 중심으로 청주시가 거버넌스의 안을 최대한 다 지켜주시길. 정말 성실하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관점 아래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 시비 또 기책까지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고. 마무리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려던 순간 일부 주민이 발언을 요구했지만 한범덕 시장이 거부하면서 분위기는 돌변했습니다. 저희 주민들 만나주세요. 만나드릴게. 네네, 만나실 수 있고. 만나드릴게. 지금은 아니라. 네. 결국 한 시장은 급히 자리를 뜨고 거버넌스 위원들끼리도 언쟁이 불거졌습니다. 요청했다고! 이 주민들은 4,000명이 서명했을 정도로 매봉공원 민간 개발을 반대하고 있지만 거버넌스 기간 동안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시장에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나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은요, 이걸 멈추고 논의해달라라고 했고요. 다시 시작해서 네, 그다음 교통적인 거 수용할 수 없다. 청주에서 구룡공원 다음으로 규모가 큰 매봉공원은 지난해 민간개발 시행사가 시와 협약을 맺고 보상비 80%에 해당하는 434억 원을 예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시행사의 고층 아파트 민간개발을 원점 재검토하고 차라리 해제해 저층 개발 등으로 관리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손해배상은 둘째 문제고 이 방식으론 최대 보존 원칙을 지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봉산에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해제가 되면 도시개발 사업 같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70% 이상의 아파트를 짓고 20, 30%를 기부 체납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거버넌스에서도 매봉공원 주민들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거버넌스 활동은 끝났지만 공원 매입비만 4,400억 원이 넘는 예산 확보, 갈등 지역과의 소통 등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주 라이트월드에 대한 허가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5일 라이트월드 측이 충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유지 사용 수익 허가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라이트월드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라이트월드는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달 31일자로 사용료 체납과 불법 전대 행위 등의 사유로 라이트월드의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유정 충북도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이달 안에 최종 결정됩니다.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까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하유정 충북도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28일 오전 10시 10분 제1호 법정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제11대 충북도 의회에선 올 들어 임기중, 박병진 등 의원 2명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로 대법원에서 잇따라 직위 상실형을 확정받고 낙마했습니다. 충주와 제천, 강원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 공동 육성을 위한 기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세 개 지역 지자체와 관련 기업들은 제천에서 중부내륙권 자동차 부품 산업 광역 클러스터 기업 협의회를 발족하고 박연주 고려전자 대표를 초대 협의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기업협의회는 자동차 부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기술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발굴해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 충주시 연수동에 완공 예정인 충주시 아동청소년센터의 명칭이 아동청소년 수맨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충주시는 이달 초 실시한 아동청소년센터의 명칭 공모에서
응모 작품 가운데 이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